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산에듀 강사 권동서입니다. 여러분 혹시 적산전력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적산전력계. 공부하시다가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이 적산전력계라고 하는 것은 약호로서 WHM으로서 표현하는데요. 말 그대로 적산, 그러니까 누적해서 계산하는 겁니다. 무엇을? 전력량을요. 그래서 우리 가구라든지 아니면 상가 등에서 소비한 전력량을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전기요금을 내려면 어쨌든 사용한 전력량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측정하기 위한 어떤 기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적산 전력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영상을 찍게 된 계기는 그 적산 전력계의 승률에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께 좀 전달을 해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문제를 함께 보고 그 승률에 관련되어서 어떻게 이 승률이 고려되는지 지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대표적인 문제로 전기기사 2002년 3회 2번 문제를 들고 왔습니다. 이 문제는 그림을 주고요. 그림에 3상 4선식의 WHM을 접속하여 전력량을 적산하기 위한 결선도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라는 문제인데요. 우리가 이번 영상에서 다뤄볼 내용은 바로 이 승률입니다. 그래서 1번 도면은 먼저 제가 보여드리고 2번, 3번, 4번에 대한 소문제를 같이 풀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자, 그러면 먼저 승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승률. 승률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계측기로 측정한 것을 통해서 1차 전력을 알아낼 수 있는 그 비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WHM이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요, 지금 그림처럼 연결이 됩니다. 자, 이렇게 220V, 380V, 그러니까 상전압, 상간전압, 3상 4선식으로 공급이 되고 있을 때 PT와 CT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PT는 뭐예요? 포텐셜 트랜스포머예요. 고전압을 저전압으로 변성해 주는 거. 계기용 변압기죠. CT는 뭡니까? 커런트 트랜스포머. 변류기입니다. 즉 대전류를 소전류로 변성해서 공급을 해줍니다. 그런데 적산전력계가 지금 어떻게 접속이 되어 있습니까? PT의 2차 측에 접속이 되어 있고요. CT의 2차 측에 이렇게 접속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무슨 말입니까? 이 적산전력계는 전압을 PT 2차 측, 전류를 CT 2차 측에서 공급을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승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계기의 검침, 그러니까 계량기의 검침 값이 100kWh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100kWh.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이 공급받는데 PT도 쓰고 CT도 둘 다 쓴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PT비가 약 440에 220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변압비가 2잖아요. 2. 그쵸? 자, 그 다음에 CT는 300에 5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러면 얼마예요? CT비는 60이에요. 승률이라고 하는 것은요, PT비와 CT비를 곱한 겁니다. 그럼 이거 얼마입니까? 2 곱하기 60 하면 120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계량기로 검침을 했는데 100kWh가 나왔다고 한다면 실제 사용한 전력량은 여기에다가 120을 곱해 준 것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러면 얼마입니까? 12,000이 되는 겁니다. 12,000kWh가 되는 거예요. 이런 수치를 알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 승률이다. 승률. 왜냐면은 이제 전력량계가, 적산전력계가 PT 2차 측, CT 2차 측에 있기 때문에 실제 사용 전력량은 좀 거리가 멀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용 전력량, 실제 사용 전력량을 알기 위해서 승률을 고려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PT가 없다면 CTB만 고려해주면 되겠고요. 만약에 CT가 없다면 PTB만 고려를 해주면 그것이 곧 승률이 되는 거예요. 둘 다 존재할 때는 PTB와 CTB를 모두 다 곱해야 이것이 비로소 얼마가 된다고요? 승률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2번 소문제 보겠습니다. 자, 필요한 PT 비율이라고 되어 있어요. PT 비율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자, 여기 보시면 상전압이 220이고요. 1차 측에서.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보시면 110이 상전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옆에 있는 190은 선간전압이에요. 선간전압. 1차 측, 2차 측이란 뜻이 아니라요. 상전압, 선간전압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PT, 이 비율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 220에다가 110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2번 소문제에서. 자, 그 다음에 3번 소문제를 볼게요. 3번 소문제 보시면
이 적산전력계의 계기정수는 2400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기정수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식을 알아낼 수 있냐면 이 아래의 해설을 보시면요. 적산전력계의 측정이다 라고 해서 실제 사용 전력량은 3600 곱하기 회전수, 그 다음에 시간, 초당이고요. 초. 그 다음에 K가 계기 정수예요. 거기에다가 CTB 곱하기 PTB, 즉 어떤 것을 고려해 준 거예요? 승률을 곱해주면 그것이 실제 사용한 전력량이구나. 그런데 이 소문제, 3번 소문제를 보시면 적산전력계의 계기 정수가 2400으로 주어져 있고요. REV per 킬로와트 아워로 되어 있어요. 이거 부하 전류가 150이라고 되어 있고요. CTB가 300에 5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적산 전력계로 흐르는 전류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하냐면요. 150에다가 CTB의 역수 300분의 5 이러면은 2.5A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은 아까 도면에서 이 CT 2차 측에서 들어오는 전류가 얼마라는 거예요? 여기 적혀 있는 2.5A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PT 2차 측에서 공급되는 이 전압, 적산전력계로 공급되는 전압은 얼마라는 겁니까? 선간전압은 190, 상전압은 110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소문제로 넘어와서 3번을 보시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원판의 1분 동안의 회전수입니다. 1분 동안의 회전수. 근데 회전수 n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이끌어낸다고요? 이 아래의 식에서 이끌어낸다고요. 그런데 아래의 식에서 가져올 때 이 n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거잖아요. 이 n이 지금 위에 있는 n이거든요. 그런데 이 CTB 곱하기 PTB를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1차 측, 그러니까 실제 사용한 전력량이 되는 거예요. 적산 전력계의 1차 측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 주어진 거는 2차 측 전류, 그쵸? 2.5A. 그 다음에 계기 정수 2400. 이런 것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2차 측 전력을 이용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 CTB와 PTB는 고려해 주지 않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CTB와 PTB를 고려하면 뭐라고요? 1차 측. PTB와 CTB를 고려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2차 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의 해설을 보시면 회전수를 구할 때 요 아래의 식에서 가져온 것은 맞는데 여기에 CTB와 PTB가 이렇게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 문제에서 왜 밑에 적산전력계 측정이라고 해서 실제 사용 전력량이 있는데 왜 이 소문제 3번에서는 PTB와 CTB가 빠졌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래의 식을 다시 정리를 하게 된다면 n이라고 하는 건 t 곱하기 k, t가 뭐예요? 시간, 초죠, 초. 그 다음에 k는 뭡니까? 계기정수. 그 다음에 p, 실제 사용 전력량 요 p가 여기 보시면 루트 3 vi 코사인 세타가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전력을 떠올려 보면 유효 전력 p라고 하는 것은 루트 3 곱하기 v 곱하기 i 곱하기 역률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이것이 단위가 뭐예요? 와트가 되는 거죠. 유효 전력이니까. 자, 이때 V는 뭐예요? 선간전압이죠. 그 다음에 I는 뭡니까? 선전류가 됩니다. 부하전류.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뭡니까? 역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도면에서 선간전압 얼마라고 했습니까? 이 적산전력계 190V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V에 190을 집어넣어 준 것이고요. 전류에는 2.5A, 우리가 150 곱하기 300분의 5 했죠. 여기에도 주어져 있지만 그렇게 해서 2.5A가 곱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역률이 1이라고 주어졌죠. 그래서 여기다가 1을 곱해준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t에 60이 들어가겠죠. 왜 60이 들어가죠? 1분간의 회전수라고 했으니까 1분 60초잖아요. 그래서 여기 60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기존 식에 분모에 3600이 있었기 때문에 60과 3600이 약분되어서 분모에 60이 남게 된 겁니다. 자, 이것을 계산하면은 32.91가 나오는데 여기서 질문이 또 있어요. 자, 어디냐면은 여기에 왜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이 되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쵸? 자, 여기 보시면 계기 정수가요, 단위가 킬로와트 아워가 분모에 있어요. 킬로와트. 그러니까 킬로와트가 있고요, 아워,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아까 전에 시간을 약분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60이 된 거고요. 아직 킬로와트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와트를 킬로와트로 바꾸기 위해서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을 여기서 해주게 된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계산을 해야만 32.91회라는 것이 나오고 여기 답에도 똑같이 32.91이 적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소문지를 보시면 적산전력의 승률이 되어 있는데요. 조건에 CTB는 300의 5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CTB라고 하는 것과 PTB라고 하는 것을 곱해주면 이것이 곧 승률이 되는 것이죠. 110분의 220 곱하기 5분의 300, 2 곱하기 60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120이 되고 단위는 없습니다. 그래서 답에도 똑같이 120을 곱해주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적산전력계의 측정 전력량을 구했는데 그 구할 때 왜 공식에 있는 CTB와 PTB를 곱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CTB와 PTB를 곱한다는 거는 실제 사용 전력량을 계산할 때, 즉 1차 측의 전력량을 계산할 때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CTB와 PTB를 곱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계량기에 뜨는 그 전력량, 그걸 이용할 때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 RPM 회전수라고 하는 게 계기정수와 전력이잖아요. 요 전력량, 요 2400 계기정수를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따로 변압비 그리고 변류비를 곱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번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는 또 다른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